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거는 뒤집어 놨네요. 잘못 썼네. 제목이. 어, 이거, 그럼, 그러게요.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썼다가, 마이스터 에카르트 선불교라고 썼다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 근데 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 그래서 뒤집어져 있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이유는, 마이스터 에카르트보다는 선불교가 내 쪽이니까, 내가 음, 음, 선불교 기준으로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난 또 서양 식구로 배웠죠. 선불교를 면체 배운 게 아니에요. 선불교는 마흔이 돼서야 겨우 알게 된 종교거든요. 내 거래도, 우리 종교래도.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앞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국인의 피, 동양인의 정신을,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여겨져서 제목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결국은 선불교 마이스터 에카르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렇게 잘못된 게 있었어요. 13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는 책. 약간 비판적인 말이죠. 그게 이제 이거예요. 조계종 교육원 불황연구소 전국 선원수자의 편찬위원회. 그러니까 조계종의 핵심이죠. 교과서죠. 간화선이 교과서예요. 조계종의. 그 수행의 길을 말하면서 대표적인 걸로 해능순서의 개송을 말을 해요.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선불교의 핵심인데 문제가 이거예요. 그 설명이 가슴에 와 박히지 않는 게 문제다. 왜? 가슴에 안 박혀요. 그래서 그 인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 인용이에요. 해능선사의 선법인 남종선은 달마 조사가 전한 조사선의 골수로 가나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죠. 그러니까 남종선은 해능이 한 거고 북종선은 신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에 실린 신수의 신수는 그래서 남종선사가 핵심이 되고 남종선이 남쪽에 중국 남쪽이죠. 북쪽에 있던 그 해능은 남쪽으로 가죠. 그래서 북쪽에 남아있던 신수선사는 북종선이 돼요. 근데 핵심은 이 남종선이다 이거죠. 갈마가 시작이죠. 갈마가 1조인데, 그리고 해능이 6조고, 6조가 중흥조죠. 세종대왕 같은 거죠. 근데 이 골수를 해능선사가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신수의 개송. 그러니까 이제 저 스승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5조가 니들 깨달은 걸 좀 써봐라. 근데 신수가 이제 말하자면 조장이었어. 쉽게 말하면 그 수행자들의 조장, 그러니까 대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수는 대장이니까 어, 자기는 잘 모르지만 써야긴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승이 쓰려니까. 그래서 깨달은 노래, 깨달음의 노래, 그죠? 깨달음의 노래를 쓴 거예요. 이게 시죠, 시. 뭐라고 썼냐면 몸은 보리수요. 보리수가 뭐냐면 석가가 깨달은 그 나무죠. 그 나무, 그 깨달음의 나무란 말이죠. 근데 마음은 맑은 거울이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몸은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그 보리수 나무고, 내 마음은 맑은 거울이니까 늘 힘썼다가 티끌에 묻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신수의 개성이었어요. 이거를 오조 스승이 인정을 안 해요. 이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수자 대표 제일 높은 제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해능이 부엌대기였는데 해능의 개송이 인정을 받아서 이 사람 6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못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북정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다른 종교 그러니까 이게 남정선하고 같은 정통은 같지만 주류가 못 되고 비주류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신수의 개성은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본성을 거울에 비유하고 있어요. 거울 같은 맑은 본성에 번뇌의 먼지가 끼어 있어 깨치지 못한다는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본성은 원래 맑은데, 응? 먼지가 있다. 번뇌가 있다. 번뇌를 없애라 이거죠. 그지? 그러니까 그 먼지를 그러더니 털고 닦으면 참맘에 이룰 수 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이거죠. 그지? 근데 해능의 개성을 보면 차원이 달라요. 오리나무 원래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보리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보리수 나무라는 건 원래 없대요. 거울 또한 틀이 아니네. 거울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거울이 그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어? 시스템이 아니라고. 왜? 불성은 늘 청정한데 어디 먼지가 있으랴. 부처님의 마음은 누구나한테 다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처인데, 그러니까 맑고 맑은데, 어? 부처님의 마음은 누구 해석하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러면 성정이라고 되겠죠. 본성. 어? 이건 맑고 맑은데 맞죠. 성정. 무슨 불성을 갖고 뭐 닦으라 그러냐고. 얼핏 들어봐도 이 사람이 훨씬 차원이 높은 것 같죠. 그래서 이분이 육조가 돼요. 여섯 번째 대장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조는 조상의 조자죠. 그러니까 해능선사의 개성은 신수선사의 그것과는 어? 다른 세계를 드러내는 거죠. 청정한 불성은 원래 구족되어 있기에 구족은 구족은 원래부터 이 구족이 아니에요. 여기도 없어요. 구비에서 너 들어있기에 원래 들어있기에 어? 청정한 불성은 여기 원래 들어있다 그랬죠. 그죠? 누구에게나 다 있는 불처의 본성. 그죠? 이게 이제 청정한 불성이니까 그 청정한 불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에 그것을 바로 깨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위에 거는 계급이 있어요. 그치? 계급. 닦는 건 계급이 있잖아. 근데 밑에 건 뭐예요? 계급이 없단 말이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늦게 된 자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란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이 무일물이니 물건이 아니라는 거야. 마음이 물건이 아니잖아. 여기에 어떤 먼지도 낄 수 없고 그것은 닦아야 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해설은 정확하죠. 그래서 달마대사 앞에 가서 이조가 자기 칼로 들어서 자기 팔을 베면서 음, 그, 배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조가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그래 뭘 물어볼래?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다고. 그러니까 달마가 그래요. 그 마음이 어딨냐? 그 순간에 깨달아요. 왜? 마음은 없으니까. 그치? 마음이란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한 물건도 없는 물건도 없는 물건이 아닌 무일무이라 이거지. 이게 이제 달마대사에서 또 이조로 내려온 기본 정신이죠. 그러니까 해임 선생님 저기 맞죠. 그죠?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한 물건 없는 무일물이다. 어떤 먼지도 낄 수 없고 그것은 닦아야 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 청정한 불성이 본래 구족되어 있기에 그것을 바로 깨치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말을 바로 알아들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이걸 알아들으면 공부를 왜 해? 그지? 또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가르쳐 주지 않는 책이죠. 이게 조계종에 나온 교과서의 특징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공부 안 가르쳐 줘요. 그래, 알겠어. 근데 왜 어떤 거야? 어떤 마음이야? 어떻게 찾아야 돼?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지 않는 책. 이게 이제 조계종의 가장 큰 지금 한계고, 그죠?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제2의 격이불교를 하자고 주창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라는 시리즈를 지금 어, 쓰고 있는 겁니다.